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을 사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한번 어려운 용어, 딱딱한 서론 다 빼고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알파벳 모르면서 영어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자음, 모음 모르면서 시 쓰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용도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 정도는 알고 땅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들 흔히들 얘기하는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제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게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계획관리는요? 그건 이제 비도시지역인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뉘는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생산, 보존, 계획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건축의 제약이 가장 적은 계획관리지역을 사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지도로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큰 틀에서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자연녹지가 좋나요? 계획관리가 좋나요?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를 나뉘어봤을 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느 곳이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단연코 자연녹지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 건폐율이 2배가 높은 계획관리가 더 낫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는 계획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용도가 상향이 되면 도시지역인 녹지지역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예로 평택지역의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평택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인데 자연녹지로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도시지역이었던 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연녹지가 됐다는 건 향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메인 도로들 안성 같으면 이런 메인 도로들에 잘 붙어 있으면 준주거지역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용도 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자연녹지 지역이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어차피 토지 투자라는 건 결국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선제적인 투자를 했을 때 자연녹지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의 수익률 그리고 녹지지역은 한도가 얼마까지이고 관리지역은 평당가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안성지역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이 경계선상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경계선상이 도시지역이에요. 물론 도시지역은 이런 서운면이라든지 미양면이라든지 아무리 시골이어도 시골의 중심지역은 주거지역과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일부 편입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는 자연녹지,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는 계획관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외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302번 지방도 라인하고 그리고 지금 안성맞춤 대로 라인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 라인 등등을 쭉 봐도 이런 외곽 쪽을 보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곳 같으면은 저도 계획관리지역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녹지지역이라는 건 도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지지역 중에서도 도심과 가까운 곳은 향후에 용도가 상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주거지역 쪽으로 각 지역에서 사방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같으면은 녹지지역 같으면 근생이나 상가나 어떤 상업적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곽 쪽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관리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의 어떤 개념이 약간 모호해진다고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곳에서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임대라거나 건축을 해서 실제 사용할 실사용자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 라인들에 있는 곳들은 어차피 아직 도심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심으로 이제 녹지지역으로 잡혀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 같으면은 저도 계획관리가 단연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녹지지역의 가격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이 정도의 생각을 해보셨다면 토지 투자를 하는데 중수 이상, 중상급자 정도는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하시려는 분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가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는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접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미국 같으면은 주식에 일정 금액을 회사를 다니면 우리나라의 연금처럼 자동으로 투자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이 미국은 주식시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한다면 미국이 망하는 것.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라든지 해외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꺼지고 있는 경기, 정말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방으로 막아놨던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 세수 확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힘들다는 것들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땅이라든지 이런 게 거래를 해야 지방세가 나오고 그것으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금액들이 이제 토지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놨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쪽은 대출 규제에서부터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안성의 요 개동 라인입니다. 제가 개동 라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쪽 라인을 보면 이제 수익률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상업적인 행위로 봤을 때 좋아하시는 스타벅스가 들어왔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도로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들 같으면 차량 소통이 안성에서 1, 2위를 다퉈요. 안성에서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동 라인하고 38번 국도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벌써 스타벅스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차량 소통도 많고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도로인데, 자, 그럼 이 라인들을 보면 이곳에 지금 용도지역은 뭘로 되어 있냐면 자연녹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차량 소통이 안성에서 가장 많은 도심, 크게 한번 볼게요. 안성의 메인 도로 라인은 이제 안성맞춤 IC가 생기게 되면 동실일반 산업단지도 들어오게 되죠. 메인 라인은 이 38번 국도 라인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남안성 IC에서 나와서 또 38번 도로나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개동 라인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라인을 쭉 봐도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근생이나 상가가 몰려있는 곳은 지금 이곳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라인들을 볼까요? 전부 다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생산녹지로 되어져 있지만 좀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농업진흥구역이고, 그리고 좌우측 보면은 일단 단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 같으면 근생이나 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터미널부터 시작을 해서 오면 여기 일부 자연녹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긴 라인을 지나서 요 개동 라인에서 어떤 상권이라는 것도 한 개, 두 개 가게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상권을 좀 분석을 해보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박스권을 쳐놓은 부분이 이제 향후에 자연녹지로서의 지가, 땅가 가격이 목에 찼다. 이제 거의 목끝까지 찬 곳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곳의 라인들이 좋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느냐가 또 지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략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쪽이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들을 보면 근래에 거래된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래들이 뭐 500만 원대, 55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가는 600에서 700만 원을 지금 호가하고 있는 라인인데, 과연 이 자연 녹지로서 이것이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산다면 과연 어떤 수익이 있고, 이게 내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 수익률이 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자연녹지로서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임대를 줬을 때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그리고 손해를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땅을 500만 원 주고 사서 평당 지금 이쪽 라인이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이제 임대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라인들이 아직 꽉 차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의 이제 상권이 발달을 해서 공실 없이 전부 다 찼다는 조건하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라인에 어디 특정하진 않겠는데, 만약에 이 정도 라인에 내가 150평을 사는데 여기가 평당 가격을 지금 호가가 이제 600에서 700 정도니까 6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50평을 평당 600만 원에 사면 9억이에요. 그럼 대출을 5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연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7%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연이자는 3,500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근데 임대료는 평당 2만 원에서 5만 원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운데인 한 4만 원을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150평의 건물에서 자연녹지기 때문에 1층에는 3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외곽 쪽 라인들은 보통 3층 이상은 잘 짓지 않아요. 지금 개동 라인을 보면 3층 이상의 건물이 거의 없어요. 다 단층 아니면 2층입니다. 이런 라인들 이제 각광을 받고 도심이 되어가는 곳들을 보면 3층 이상 건물을 줘도 임대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건물을 줘도 이제 2층 정도로 짓기 때문에 대략 이제 150평에서 30평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30평씩 1층 30평, 2층 30평을 지어서 60평짜리 건물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60평, 물론 1층의 임대료와 2층 임대료가 틀리지만 그냥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 1, 2층 다 4만 원씩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월에 240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4만 원 곱하기 60평 하면 4, 6에 24, 240만 원의 수익이 생기죠. 그렇다면 연 2,8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적은 거예요. 이렇다면 이곳은 600만 원에는 사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3%였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 금리만으로 봤을 때 이곳에 만약에 평당 550에서 600선에 사면 내가 이 주변의 시세대로 임대를 내놔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그 가격에 사서 내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 같으면 그 금액대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수익률, 역산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여기는 내가 수익이 낼 수 있는 금액이구나, 없는 금액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따져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박스권을 제가 왜 쳐놨냐면 여기는 또 지금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로서는 이제 600만 원을 넘어가기가 힘들다.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 이제 건축이 이렇게 가능하고 이 정도 위치 같으면은 9억 중에 5억을 대출받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사실 대출이 더 나올 겁니다. 대출이 5, 60%까지 나올 텐데 건축까지 한다고 하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자가 나겠죠.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연녹지 지역에 지금 지도로 봤을 때 이 라인들을 보면 안성에서는 주거 지역들이 도심 중심부하고 당황지구, 아양지구 그리고 건지지구 쪽에도 벌써 일종 주거 지역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주거 지역을 편성해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차량 소통이 더 많아지고 IC가 개통이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안성의 이제 서부권 공도를 제외하고만 1순위로 이 라인이 아무래도 용도 상향이 조금 거론되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용도가 바뀐다는 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전례들을 봤을 때 제 예상이고요. 이 라인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자연 녹지가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가 일종 주거 지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 중에서도 축협 옆에 있는 이런 라인들, 취락지구가 있는 라인들이 지금 보면 안성이 동북권을 굳이 주거 지역까지 만들어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리고 증가가 예상되어서 주거지역까지 바꿔줄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향후에 안성에 많은 일자리들이 이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유입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성에서도 아무래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 15나 들어가 봐도 벌써 안성의 서부권에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금 지정하려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상향이나 아니면 용도 상향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안성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부권에는 쓸 수 있는 땅이 안성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지능구역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기동이나 옥산동 쪽 라인을 제외하면 도심과 연계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동부권 라인은 거의 지능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용도 상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용도 상향이 일어날 수 있는 녹지 지역 중에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이 라인이 지금 당장 그 가격에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용도 지역이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장사를 하실 분들 같으면 지금 이쪽 라인도 4차선으로 이제 확장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 라인도 보면은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아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량 소통도 굉장히 많고 이쪽도 상업적인 행위들이 벌써 좌우측으로 쭉 뻗어져 있고요. 이미 CUG가 다 확보돼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뒤쪽에 자리 잡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벌써 CUG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뒤쪽에 건물을 배치했고 이쪽 라인들도 보면 개동 라인에도 이쪽 보시면은 벌써 6차선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CUG들이 벌써 이 라인들로 확보되어져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동 여기 스타벅스예요. 지금 스타벅스 앞쪽도 일부 자리가 있는데 벌써 이렇게 보시면 건물들이 굉장히 뒤쪽에 배치되어져 있는 게 이제 6차선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요 라인들 보시면 요 뒤쪽에 돼 있죠. 스타벅스도 뒤쪽에 돼 있고 이 건물도 요 앞에까지는 지금 시유지로 되어져 있는 것을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쪽 라인들 같으면 차량 소통이 지금도 많지만 물동량도 많고요. 그래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라인이 이제 용도 상향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 개동 라인은 저희 같은 원형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힘든 금액대죠. 그렇다면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개동처럼 될 지역은 어디야? 용도 상향도 되고 그리고 건설 경기를 죽이긴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는 건설사들도 지금 힘든 시기여도 매입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3, 4년 뒤에 또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분양을 해야 되는 토지도 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에서도 아파트 부지가 아양지구, 당황지구를 제외한 공도를 제외한 또 다른 서울세종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메인이 될 지역 어딘가에는 지금 아마 건설 업체라든지 큰 법인들에서 매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안성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녹지이지만 용도 상향이 또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